오늘은 용법을 혼돈하기 쉬운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다 이런 표현. 사람이 주어인 경우에 hit upon 그리고 관념이 목조로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관념이 주어로 오고 사람이 목적으로 오게 되면 strike 혹은 occur to 이러한 동사를 씁니다. 문장 보세요. he,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어로 쓰이게 되면 동사는 hit upon. He hit upon a bright idea by chance. by chance, 우연히 좋은 생각을 해냈다. 즉,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A bright idea, 관념이죠. 관념이 오게 되면 strike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struck 혹은 occur to 이러한 동사를 쓴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지불하다라고 하는 표현 쓰고 있죠. pay라고 하는 동사 씁니다. 지불하다,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사람이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pay의 주어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돈을 지불하겠죠. 가격, 무엇에 대해서 for 물건, 이러한 구조라고 하는 것 확인해 두세요. 다음에 cost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뜻은 희생시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희생시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cost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주어로 쓰이고 그리고 사람이 목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가격 이것들이 전부 직접 목적어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누구누구를 희생시키다 또는 이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무엇을 즉 가격이죠. 무엇을 희생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직접 목적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cost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paid 사람이 주어로 쓰여있죠. pay라고 하는 동사를 쓰죠. $3 가격 무엇에 대해서 for the book cost를 쓰게 되면 the book 물건 me $3 사람 가격 이렇게 쓴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bring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저기로 또 저기에서 여기로 요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bring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 말입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즉 말하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 그쪽 방향이 되겠죠. bring you over here 저쪽에서 이쪽으로 bring 가져와라. take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참 많죠. 무엇을 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이동을 나타낼 때는 여기서 저기로 Let's have one more drink. 술 한 잔 더 하자. And then 그런 다음에 I'll take you back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 여기에서 저기로. bring은 저기에서 여기로. fetch라고 하는 것은 가서 가져오는 것, 가서 데려오는 것. I have to go to the station at 2 o'clock to fetch Jim. 나는 2시에 여기에 가야만 한다. 무엇하기 위해서? 가서 짐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서 데려오는 것, 가서 가져오는 것. 이때는 fetch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우리가 win, beat 종종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win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무엇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을 얻는 것, 즉 게임에서 이기는 것, 뭐뭐에서 이기는 것, 아기먼트, 논쟁을 얻는 것, 즉 무슨 말이에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 전투를 얻는 것, 전투에서 이기는 것, prize, 상을 얻는 것, 상을 받는 것,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beat는 이건 상대방에게 이기다, 즉 목적어로서 사람, 대상, 바로 그것이 오게 됩니다. 문장 보세요. I usually win a game when I play. 우리가 시합을 할 때 나는 대개 시합에서 이긴다. You can beat me at tennis. 너는 테니스에서 나를 이길 수 없다.
BT의 목적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대상이라고 하는 것, 상대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borrow와 lend도 종종 혼돈을 합니다. borrow는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lend는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I borrowed a pound from my brother. 내 형으로부터 1파운드를 가져오는 것, 빌렸다. I lent my car to my brother. lend를 쓰게 되면 주는 것, 즉 나의 차를 빌려주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borrow 가져오는 것, lend 주는 것.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음에 fit 그리고 shoot. fit라고 하는 것은 크기의 개념입니다. 크기가 딱 맞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These shoes don't fit me. 이 신발들은 나에게 크기가 맞지 않는다. Have you got a larger size? 좀 더 큰 것이 있나요? Do you think this style suits me? suit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나타냅니다. 어울리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fit는 크기, suit는 조화를 나타낸다. provide, supply. 우리가 보통 공급동사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이 공급동사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with 사물이 나옵니다. 사물이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 for 사람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provide나 supply의 목적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with를 쓸지 for를 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endow는 부여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endow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부여하다 with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쓰이는데요. 이 부여할 때 누가 부여하느냐? 자연, 하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구조로 많이 씁니다. 보통 be endowed with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 경우에 He was endowed gifts.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이 표현이 훨씬 많이 쓰여요. 이렇게 be endowed with의 표현으로 쓰인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We will not be affected by John's decision. 우리는 존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he will not become aware of the fact for several weeks. 하지만 그는 몇 주 동안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라고 할 때 affect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 또 혹은 have an effect on, effect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influence도 쓰죠.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는 동사는 affect, have an effect on, 혹은 have an influence on, 누구누구에 영향을 미치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ffect라고 하는 거 명사죠. 명사입니다. effect는 결과, 영향, 효과, 이 세 개의 측면에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effect,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따라서 will not be affected 해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5번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Call red, black, everybody's work.
추운 날씨가 모든 사람의 일에 영향을 미쳤다. 정답 뭐가 돼요? effect는 동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affected. 세 번째 C가 정답이 되겠죠. 2번 문제 풀어보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Despite alarming reports of earth tremors nearby. nearby란 말은 인근에라고 하는 뜻이죠. earth tremor, 지진을 말합니다. 지진이 있다는 놀라운 보도에도 불구하고 despite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명사구가 오게 됩니다. 리포트 연결되어 있죠. Workers proceeded to lay the foundation of the building.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proceed 선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에 앞서다라고 하는 말이죠. 계속 뭐뭐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은 proceed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proceed가 아니라 proceeded. 계속해서 일을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건물에 토다를 놓았다. 잘못된 것은 바로 C가 잘못됐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despite 전치사입니다. 지진이 있다는 놀라운 보도에도 불구하고 despite 전치사, 그리고 proceed 선행하다 앞서다, proceed 계속 뭐뭐하다. 확인됐겠죠? A man who can beat two elections uncontested. 경쟁을 치르지 않고 두 번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Whose character is firmly established. 그의 인품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인물이다. elections 상대방이 아니죠. 이때는 뭘 쓴다 그랬어요? win을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Borrow them your cow so they can go to the picnic with us. He ordered. 너의 차를 그들에게 빌려주어라. 뭐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피크닉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그가 명령을 내렸다. borrow가 아니라 뭐가 써야 됩니까? 빌려주는 것, 주는 것. 랜드를 써야지 올바르게 되겠죠. 6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보세요. 육 번을 보면 put it on, put on, 무엇을 입다라고 하는 뜻이죠. 코트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일이란 말은 무엇이죠? 옷걸이를 말합니다. 옷걸이에서 코트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죠.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하는 것, take로 가는 동사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hang, hung, hung, ha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거는 것을 말하죠. hang, hung, hung. 그러니까 여기서는 옷걸이에서 코트를 가져와서 그것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취하는 것, take라고 하는 동사 쓰는 거죠. 그리고 put on it이 아니라 on이 부사이기 때문에 put it on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take, put it on 다섯 번째가 정답이 되겠죠. 7번 문제 풀어보세요. (7번에서) 보면 It blanked me that everyone was unusually silent. 모든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목적으로 왔습니다. 사람의 목적으로 오면 occur to 혹은 strike 이런 동사를 쓴다 그랬죠. 여기엔 to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strike 과거형인 struck을 썼습니다. 관념이 주로 온다 그랬죠. 이게 가주어죠. 진주가 되겠죠. 이시 가주어입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하나의 관념이죠.
이것이 주어고 사람이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strike A를 정답하시면 됩니다. 8번 보세요. 이런 문장 한번 보세요.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맞는 표현이죠.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 home은 명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to my home. 여기서의 home이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부사입니다. 그런데 요것 자체가 부사예요. 즉 to라고 하는 전치사,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개념이 요 home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요 두 가지는 올바른 표현,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표현. 이 home과 마찬가지로 방해를 나타내는 동서남북, 그것도 똑같이 씁니다. south, 요 자체가 부사로 쓰입니다. 전치사의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위치하다. 도시 남쪽에 위치한다. 여기 예를 들어서 남쪽에 is located in 쓴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어요. 왜? in의 개념,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이 south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in the south of the town 한다면 맞는 표현이죠. 왜? 이때는 south가 명사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하다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죠. 왜? 장기적인 상태니까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B도 아니고요. E도 아니고요. lay는 타동사죠. 어디에 무엇을 놓다라고 하는 말이죠. 타동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동사가 필요하죠. 그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situate 위치시키다, 무엇을 위치시키다. 해당 사항 없고요. 정답은 stands가 되겠죠. 아니면 lies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stands 혹은 lies. 9번째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좀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말하다. say라고 하는 동사. say to. 이게 바로 무엇과 똑같습니까? 원형으로 쓸까요? say to가 tell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said to 한다면 성립됩니다. 그게 없죠. told를 써줘야 됩니다. talk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다라고 할 땐 to를 써야 되고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다라 할 땐 about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와 말하다라고 할 때는 with라고 하는 표현을 써줘야 됩니다. talk는 자동사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다 할 때 speak도 마찬가지로 to를 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건 해당 사항이었고요. 따라서 정답은 두 번째 told가 정답 되겠죠. 10번 보세요. What is blank made part? part라고 하는 것은 부품을 말하죠. 시계는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다면 consist of를 쓰면 정답 되겠죠. 근데 여기 of가 없네요. 다음에 compose를 쓰고 싶으면 are composed of 이렇게 하면 이것도 성립되겠죠. 없네요. contain 포함하다. 무엇을 포함하다. 타동사입니다. 정답은 두 번째가 되겠죠. B. contain. What is contain many parts? 두 번째 정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put이나 place라고 하는 동사를 종종 봅니다. put, 무엇을 놓다, place, 위치시키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디에라고 하는 표현이 필요하죠. 어디에, 즉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혹은 부사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ut이나 place가 나오면 장소 부사구를 찾아라. 문장벌은 원칙입니다. Put the place all together, 접시의 모두를 in the sink, 설거지통에 넣어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The letter was placed on the table an hour ago. 편지가 1시간 전에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수동태가 되죠? place, 마찬가지로 장소 부사고 on the table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간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비유적 개념의 장소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장 보겠습니다. in front of 하면 뭐뭐 앞에 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지 개념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뭐뭐이 뭐뭐 앞에 있다 이 말이 되고요. ahead of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동작 개념이에요. 즉 앞쪽으로 이 말입니다. 앞쪽으로. 다음에 여기 나오는 far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ahead of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in front of, ahead of, in front of는 정지의 개념, ahead of는 동작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바로 그것이 뭐예요? 뭐뭐 앞에, 뭐뭐 앞쪽으로 before예요. 이것은 정지와 동작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ahead of 혹은 in front of 모두 다 before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겠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what이 아니라 대시돼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It is 그리고 that 이때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은 an ability to speak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put man ahead of put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ahead of가 되겠죠. 앞쪽으로 이 인간을 앞쪽으로 두는 것은 누구의 앞에요? all the living creatures 다른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 앞에 두는 것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인간을 다른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보다 더 앞서게 하는 것은 훨씬 앞서게 하는 것은 여기에 강조가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면에서 in the struggle for existence 생존 경쟁에서 they can use their intelligence 그들은 그들의 지적인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항하여 their difficulties 그들의 역경에 대항하여 이게 1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마스터가 2번이 됩니다. 이용하여 그것들을 마스터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ahead of 동작입니다. 앞쪽으로 what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을 훨씬 앞서게 만드는 것 무엇보다 이 시대 강조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이 ing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얘기했어요?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런데 in your love 보세요. 이 love를 우리가 동사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사랑하다. 내가 사랑하다 이런 말이죠. 내가 사랑하다. 내가 사랑하다 in 뭐뭐 하다
in, 이건 뭘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접속사로 친다면 when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 your love, when you love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당신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당신이 사랑을 할 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왜? 바로 여기에서 응용되어서 나온 거죠. 당신이 사랑할 때 you see only the heaven of your happiness. 당신은 오직 행복의 천국만을 본다. 하지만 in marriage 마찬가지죠. 결혼을 할 때 결혼하게 되면 you are praised. 나는 어떤 상황에 위치하게 된다. 어떤 상황입니까? post of responsibility. 책임감의 위치에 처하게 된다. 무엇에 대해서? 세상과 인류에 대해서. Your love is your own private possession. 당신의 사랑은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소유물이다. 하지만 marriage is more than personal something.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됐죠. something, personal 이렇게 해야 되겠죠. thing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것 이상이다. 왜 그래요? 자손을 번식한다는 거, 인류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것,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사랑과 러브와 메리지를 구별지어서 이 글 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 전체의 주어는 I, 나입니다. 동사는 무엇이죠? 동사는 어느 것? find가 되겠죠? 나는 발견한다. 어떤 나입니까? Who cannot see, 볼 수 없는 나는 무엇을 발견한다. hundreds of 한다면 막연한 수를 나타내는 거죠. 수백 가지의 무엇, 수백 가지의 물건들을 나는 발견한다. To interest me. 나를 흥미있게 만드는 수백 가지의 것들을 발견한다. 무엇을 통해서? mere touch. 단지 접촉을 통해서. With the delicate symmetry of a leaf. 나는 leaf, 나뭇잎이죠. symmetry, 대칭입니다. delicate, 섬세한. 나는 나뭇잎의 섬세한 대칭을 느낀다. I pass my hands lovingly about the smooth skin of a silver birch, or the rough, shaggy bark of a pine. about이란 말은 여기저기 이러한 뜻이 있다 그랬죠. 나는 나의 손들을 사랑스럽게 무엇 여기저기에 건드린다. 어디? 스무드 스킨 오브 실버 버치. 은자작나무가 되겠죠? 은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 주위를 나의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또 무엇을 어루만집니까? Shake a bark of a pine. 소나무의 털이 많은 껍질, 소나무 껍질을 말하죠? 껍질 여기저기를 부드럽게 내 손으로 만진다. In spring, 봄이면 I touch the branches of a tree. 나는 나뭇가지를 만진다. 무엇하고자 하는 희망에 차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 희망에 차서, 무엇을 찾습니까? bird, 새싹을 찾고자 하는 희망에 차서 나뭇가지를 만진다. bird, 새싹, 바로 그것이 뭐죠? The first sign of awakening nature after winter's sleep. 겨울잠 후에 자연이 깨어나는 첫 번째 징조인 새싹. 볼 수 있겠죠? 허는 뭐예요? 허는 nature를 말합니다. nature, 여성 명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허를 썼습니다. Occasionally, 때때로 if I'm fortunate, 내가 만일 운이 좋다면 place,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on a small tree. 나는 나의 손을 부드럽게 작은 나뭇가지의 나무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feeling the happy quiver of a bird in song. 노래 부르는 새의 행복한 떨림, 진동을 느낀다.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참 기적적이죠.
헬렌 켈러, 이 글 쓴 사람이 헬렌 켈러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뭇가지를 붙잡고 새가 놀이하는 그러한 진동을 느낀다는 거 거의 기적적이죠. 자, 그러면 잘못된 부분 찾아보세요. feeling이 잘못됐죠. place가 1번입니다. 그리고 feel이 2번입니다. feeling이 아니라 feel을 써야지 올바른 표현입니다. 만약에 feeling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연속적 동작의 연속적 동사, 계속적 동작의 분사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ing 하게 되면요, 문장이 앞에 있고요. 이건 무엇과 똑같아요? and 동사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and feel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feeling. 아니면은 아까 이 문장 내에서 본다 그러면 and feel,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빈칸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A just law, 정의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은 man-made, 인위적인 인간이 만든 법이다. 어떤? in harmony with, 무엇과 조화를 이루는, 무엇과 도덕적인 법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이 만든 법이다. unjust law, 이에 반해서 정의롭지 못한 법은 어떠한 법이다. out of harmony, 무엇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법, 도덕적인 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법. 푸시 나왔어요. 장소부사울라 찾아야 되겠죠? in the terms of, 이것입니다. 그것을 무엇 용어 속에 둔다면, term은 용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용어 속에 둔다면, 즉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빌어한다면 이 말이 되는 거죠. 공정하지 못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다. 어떤? There is no law till eternal law and natural law. 영구적인 법, 그리고 자연적인 법에 뿌리를 두지 못한 인간이 만든 법이다. any law, any가 주어로 나왔어요. 그리고 단수명사가 나왔죠. 그럼 any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뭐뭐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떤 법이라도, 어떤 법, 동사는 어느 것, 동사는 바로 is가 되겠죠. uplift human personality, 인간성을 uplift, 위로 들어올리는 것을 말하죠. 고양시키다.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어떤 법이라도 정의로운 것이다. 어떤 법이라도, ignores human personality, 인간성을 무시하는, 도외시하는, 소리하는 어떤 법이라도, 이번엔 반대죠. 뭐 들어갑니까? unjust한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걸 조심하세요. any 단수명사 어떤 뭐뭐라도. 잠깐 볼까요? 문장 보세요. You can take any of these books. any가 긍정문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평소문에서 쓰일 수 있어요. 어떤 뭐뭐라도. 너는 여기 있는 책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 어떤 것이라도, 아무거나, 모든 것. 그러니까 every 개념이 포함됩니다. Any child can answer the question. 어떤 아이라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즉 모든 아이가 다 답할 수 있다. every 개념이 들어가죠. 어떤 뭐뭐라도. You may come at any time between 2 and 6. 2시에서 6시 사이 어느 때라도 와도 좋다. 어느 때라도. 어떤 뭐뭐라도. any 플러스 단수명사 어떤 뭐뭐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째 문장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To learn how to fight fog scientifically, one must first learn what fog is. 안개와 싸우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싸웁니까? 과학적으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즉 안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싸운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안개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알기 위해서 사람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 안개가 무엇인지, what fog is, 안개가 무엇인지. 그래서 과학자들, scientist, 동사가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 되겠죠. collected가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괄호로 묶이게 되는 거죠. 어떤 과학자들, work this problem, 이 문제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수집을 했다. 전형적인 안개의 샘플을 수집했다. 어떻게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Thin films of grease on clean glass plates. 깨끗한 유리판에 thin, 얇은 유리막이 되겠죠. 유리막을 퍼뜨림으로써 퍼뜨리고 바로 이것들을 바로 요걸 말하죠. 요것을 말하죠. 깨끗한 유리판에 올려놓은 얇은 유리막. 바로 이것을 푸시 나왔어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outside입니다. 안개가 낀 날에 바깥에 위치시킴으로써 전형적인 안개 샘플을 모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것과 이것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대등하게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by putting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고요. 요거 by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이렇게 연결된다고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particle 입자죠. 안개의 입자입니다. stick to 무엇에 달라붙다. 어디에 달라붙습니까? 유리막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when the glass plates were put under microscope, were put 장소 under microscope 현미경 유리판을 현미경 밑에 두었을 때 개개의 tiny 작은 water drops from the fog 안개로부터 나온 작은 물방울들이 관찰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측정될 수 있었다. 문장 보이죠? 다음 문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here the colors in a rainbow come from? 무지개에 있는 색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가? The answer was discovered. 그 해답은 발견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Famous English mathematician Sir Isaac Newton in 1666. 1666년 유명한 영국의 수학자 Sir Isaac Newton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뉴턴, 풋이 나왔어요. 목적어 찾고 다음에 장소부사구를 찾아야 되겠죠. 목적어는 바로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장소부사구, 바로 이게 바로 장소부사구입니다. 무엇을 프리즘이라 불리는 삼각형 모양을 가진 명사에 대해 이리가 붙게 되면 무엇을 가진 삼각형 모양을 가진 유리 조각을 프리즘이라 불리는 어디에 햇빛 광선 앞에 두었다.
the prism refracted, 굴절시키다. 그 빛을 굴절시키고 분리시켰다. 바로 그 빛을 무엇으로 분리시켰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색들로 분리시켰다. 뉴턴 then 그런 다음에 뉴턴은 풋나왔어요. 목적어 another prism, 또 다른 프리즘을 upside down, 거꾸로 놓았다. 어디에? in the path of spread out colors. path라고 하는 것은 경로라고 하는 뜻이죠. 경로. spread out, 펼쳐진 색깔의 경로에 거꾸로 놓았다. When the light came out of the second prism, 그 빛이 두 번째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 the light had joined together, 다시 한번 결합했다.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A beam of white sunlight again, 또다시 백색 햇빛 광선이 되었다. 다시 이거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into라고 하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become으로 해석하면 좋은 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다시 한번 결합하여 무엇이 되었다. 이렇게 문장 보는 거죠. into를 become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서 아이작 뉴턴은 무엇을 보여주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핵심이 레인보우의 색깔이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햇빛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됩니까? sunlight, 요 사실에 밝혀지는 거죠. sunlight is made up of different colors. 햇빛은 여러 가지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정답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